네, 10월 14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장을 리뷰하고 내일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인스탑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빨간불을 많이 켜면서 시청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늘 시장만 같아라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을 때 하락을 염두에 두듯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도 사실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올해에 있어서 가장 역대급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이 지난 지 사실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하락을 불러일으킨 야기한 원인이 과연 해결이 됐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승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최근 시장의 어떤 이런 오늘과 같은 상승에 신뢰감이 크지 않은 이유는 사실 거래량이거든요. 이제 시장이 오를 때 두 가지가 있죠. 너무 많은 매수가 들어와서 정말 잘 올라가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거의 이제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로라도 시장과 종목군들이 오르는 시장이 있는데, 오늘 특히 최근 시장 중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증가가 조금 동반된 상승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시세만 본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장만 한 3, 4일 정도 지속되면은 아마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오늘 시장만 같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이렇게 1, 2, 3위에는요,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2위에는 반도체 대장, 3위는 게임주가 랭킹했습니다. 그리고 OLED가 기록했고요. 리비안 관련주, 바이오시밀러, 마지막으로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10개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는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2만 원대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2위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 1.96% 오름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게임주 위메이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게임인 미르4의 글로벌 버전 흥행 소식에 오늘 29.22%라는 아주 높은 급등세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 위치한 덕산 네오룩스, OLED 관련주인데요. 3거래일 연속 지수가 빠지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6.26% 오름세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8위에 위치한 HLB는 상승 출발하면서 꾸준하게 오르면서 10.04% 오름세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마지막으로 10위에 위치한 조일 알미늄 소폭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에 위치한 카카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 유효 의견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매니저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과 같은 시장이 사실 내일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걸로도 담보를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분위기상 사실 종목에 대한 고일 수도 있고 시장의 전반적인 느낌으로 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전전 시간이었나요? 말씀드렸을 때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관련주 대장주로서 시장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부재한 시장을 주도를 했다. 지수를 견인했고 지수를 안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소형 개별주, 우리가 땡땡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센티멘탈적인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근데 카카오 정도 되는 기업이 사실 그런 것들로 움직이기 힘들고요. 이제 전체적인 펀더멘탈과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카카오가 지금 전고점 17만 원이라고 봤을 때 카카오가 다시 1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사게 만드는 명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뭐 카카오의 어떤 어닝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어떤 제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뭐 안 할게라고 얘기를 했던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카카오페이에서 차지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어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여튼 지금은 뭐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부분도 생각하기 힘들긴 한데 아주 타이트하게 1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명분, 저는 그 부분은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그 다음에 카카오의 어떤 수급도 거의 저점을 찍었다라는 점에서 반등 기대를 하도록 하고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내일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 이슈로 좀 미뤄졌었잖아요.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네, 이제는 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뭐 언제 상장하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상장 IPO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흥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왜 흥행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IPO 상장을 할 때 사실 주관사와 상장사가 있다라고 하면 주관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주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뭐 보통 뭐 미래에셋에서 주관을 한다 뭐 그러니 주관사, 그다음에 상장사는 카카오페이가 될 텐데 굉장히 그 신경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장사 쪽에서는 좀 높게 상장하려고 하고 주관사 쪽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보통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좀 낮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카오가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이 부분을 뭐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하긴 하겠죠. 근데 카카오가 좀 약간 요게 수그러들면 그때 뭐 하는 거는 100% 하는데 언제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주가에 뭐 영향은 당연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고 의견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특징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4위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대란의 SMR 투자 확대로 관련해서 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분명 최근에 이제 센티멘탈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그 센티멘탈적인 상승을 견인하고 지켜줄 수 있는 펀더멘탈을 이제 뒤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석 연료, 뭐 유가도 굉장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발, 호주와의 어떤 분쟁으로 인한 석탄,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까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대체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원전. 사실 대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는 주인이었죠. 에너지 유틸 쪽에서. 근데 지금 현재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를 두산중공업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작년 5월 달에 6월 달 초까지 어떤 급등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협의에 의해서 협의라고 해야 되냐, 그 부분 상당히 많은 상승에 기인했다고 보고, 현 정부에서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 뭐 녹색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위 얘기하는 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기후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원전 쪽으로 다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일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대부분 이 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 이 어떤 후보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당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직은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적용이 될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주식은 뭐 사실 심리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급도 마침 좀 좋아지고 있고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두산중공업도 고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자면 이 SMR이 본격적으로 좀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용화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상용화 시기는 제가 이제 뭐 SMR이라고 하면은 소형 모듈 원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원전 연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상용화 된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프랑스에서 먼저 좀 발을 좀 띄었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형 원전 대비해서 소형 원전을 짓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너무 큰 원전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하기 쉬운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짓는 건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가정용 그 보일러들이 있잖아요. 그 보일러에서 천연 가스가 들어와서 그걸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집에 있는 전기를 쓰는 구글 같은 경우는 본사가 이 연료전지로 다 전기를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연료전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아무런 공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 대비해서 이제 국소적으로 뭐 어떤 SMR이 담당할 수 있는 전력량과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무공해이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현실적인 건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더 어떤 어닝 쪽에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과 관련돼서는 당분간은 좀 센치에 관련된 흐름이지만 뭐 차차 뭐 펀더멘탈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 고 의견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위치한 대원화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안 관련주인데요. 이 리비안 상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사실 테마주잖아요.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에 대해서 사실 뭐 안 좋은 의견이 아니라 뭐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내일 작은 뭐 조정 정도 뭐 예상해서 스탑 의견을 드리면 이게 안 좋은 어떤 그 코멘트들이 댓글로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일단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다음에 끝났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리비안 상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11월 달 정도,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쯤에 이제 IPO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사실 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장대 음봉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온 적도 있잖아요. 많이 흔들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심리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조금 11월 달까지는 뭐 상단을 좀 열어놓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원화성은 일단 내일은 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한번 가볼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리비안이 이 시장에서 좀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팔릴까라는 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거의 뭐 초도 물량은 다 사주는 걸로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하느냐는 일단 아마존에서 리비안 자동차를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뭐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이런 게 좋다 아니면 나쁘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생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기존의 어떤 100년 역사가 너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해서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큰 뭐 어렵지만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축적된 기술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테슬라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래서 일단 뭐 상향 평준화되는 기술로 어떻게 하면은 그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나름대로 메리트를 발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뭐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아마존에서 구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안착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리비안의 초도 물량을 이미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원화성 고 의견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7위에 위치한 심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1%의 오름세 연출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DDR5 관련주입니다. 외형 수익성 성장에 DDR 출시 모멘텀까지 기대된다라고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름세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멘트가 나온 DDR5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이긴 하고 심텍이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한 1년 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한 뭐 7배, 8배 올라왔는데 뭐 PCB, 그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관련된 종목인데
뭐 우리가 PCB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전자제품을 뜯으면 이제 초록색 기판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텍이 원래 예전에는 PCB 주력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티드 주력인데, 그 부분은 뭐냐, PCB 위에 보통 많은 IC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티드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그 제품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PCB 위주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티드 위주로 바뀌면서 심텍이 실적이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퀀텀 점프까지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심텍의 시가총액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쌉니다. 아직도 싸고 DDR5 관련돼서도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텍은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가격적으로 비싸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내년에 어떠한 어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윗단 충분히 좀 열어놓을 필요성은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텍 내일 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DDR5 출시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IDM이라고 표현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서플라이 체인이다라고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DDR5 관련주 중에서 가장 다이렉트하게 어떤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소켓과 관련돼서, 반도체 소켓과 관련돼서 ISC라는 종목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뭐 14나노 응용해서 EUV 공정으로 4분기 정도 생산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모멘텀이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 장비 업체들이 조금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니까,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냐, 그것은 뭐 서로 간의 의견은 틀리긴 하겠습니다. 저는 소켓 부분이 가장 조금 타이트하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켓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오늘 고가 나왔네요. 빨간불에 이어서 이제 고 의견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을 꼽으라면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꼽고 싶으신가요? 자, 아무래도 뭐 실적이 가장 타이트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 심텍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LX 세미콘, 실리콘 웍스 예전 이름이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DDI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지털 구동 칩이죠. 보통 8인치 칩을 많이 나눠서 쓰는데, 뭐 자동차 반도체나 MCU나 다 8인치 반도체로 만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는 그 한계가 있죠, 생산하는데. 그래서 다른 쪽에서 이걸 많이 쓸수록 이 ALX 세미콘이 만드는 DDI 구동 칩이 DDI 칩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쇼티지가 난다. 많이 만들 수 없다. 쇼티지가 난다.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나쁠 리가 없겠죠. 그래서 LX 세미콘 오늘 기업들 중에서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뭐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종목으로 LX 세미콘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무료 방송은 일요일 날 7시에 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날 7시에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전 7시 아니고 오후 저녁 7시. 7시.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7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알차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고엔스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